자, 이제 제가 이제 이것저것 설명드렸는데 기억하실 거 아까 장비를 풍량을 고르는 거, 그 다음에 디퓨저의 양을 고르는 정도를 설명드렸고, 지금 할 거는 이제 장비의 위치라든지 급배기 위치, 디퓨저의 위치, 급배기가 이제 최종 말단에는 이런 디퓨저가 달리니까 그 급기와 배기 위치, 그리고 분배기 위치, 그 다음에 뭐 각종 그 부속들의 위치 정도를 설명드리고, 거기에 연결된 배관들은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제 배관만 가면 되는 거잖아요. 이런 배관들에 대해서는 뒤에서 이제 좀 설명드리더라도 제일 말단 부위부터 이렇게 중요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다시피 이 장비란 놈은 여기 설치될 수도 있고 다용도실에 설치될 수 있는데, 설치될 위치는 어디가 제일 좋겠어요? 우리 건 팀장님, 어디가 제일 좋게, 장비가 설치될 위치가? 다용도실이 제일 좋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공간이 있다 그러면, 여러 공간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설치되는 것보다 사실 여기 설치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여기 설치되는데 불편함이 많잖아요. 외부로 빼내야 할 배관의 길이도 길어지고 여기 공간을 써야지 되는데 얘 때문에 못 쓰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거의 구석으로 다 봅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북쪽 구석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도 문이 있고 내부에서도 문이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외부로 가서 얘를 점검할 필요도 있는데 실내에서 얘를 자주 가서 이렇게 확인하기도 해야지 되기 때문에 주로 다용도실이 가장 적합합니다. 그러니까 기계실이 있으면 제일 좋고요. 이 기계실까지 놓을 수 있는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분들은 좀 이렇게 고가주택이고, 주로 다용도실에 넣는 게 가장 저는 합리적이다 생각되고요. 그리고 뭐 창고라든지 이런 곳에 넣고, 급기와 배기는 이제 그 빨간색 배기라고 그렇게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 얘는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면이 다른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공기가 이렇게 섞이는 거를 되도록이면 방지를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여기는 오염된 공기잖아요. 아무리 필터링을 했어도, 필터링을 하더라도 이산화탄소나 오염된 물질들이 여기에 섞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얘가 다시 유입되지 않게끔 다른 면에 설치하는 게 가장 좋고, 그게 여의치 않다 그러면 얘를 같은 면에 설치를 하더라도 유격거리를 되도록이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저희가 기준할 때 1.8m입니다. 그 유럽에서 3m까지 합니다. 3m. 그래서 1.8m 이상으로 해주고, 1.8m 여의치 않게끔 꼭 붙어야 된다. 그러면 후드캡을 이렇게 좀 틉니다. 이렇게. 서로 붙지 않게끔. 얘는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렇게 해서 틀게 됩니다. 이런 디테일은 또 그 뒤에 전문가 그 시간에 다시 하고요. 그래서 장비 위치를 선택하시고, 그 장비를 만약에 여기다 넣게 됐어요. 그러면 공기를 이렇게 군데군데 보내야지 되잖아요. 그러려면 여기까지 뭐가 와야 되냐면 분배기라는 놈이 와야 돼. 2개. 공기를 메인에서 받아서, 장비에서 메인으로 받아서 공기를 분배할 수 있는 이걸 분배기라고 그러죠. 물론 분배기 방식이 아니라 직관 방식도 있는데, 여러분들 주택할 때는 분배기 방식으로 하시는 게 거의 100% 이걸로 하실 겁니다. 이게 효율적이거든요. 공사는 조금 더 어려울지 몰라도 이게 공기를 내가 원하는 양만큼 제대로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직관 방식, 아파트 방식은 쭉 메인관을 가다가 가지치기를 했기 때문에 얘가 공기가 얼마 갈지를 사실 계산이 잘 안 돼요. 가까이 있는 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방식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여러분 살고 계시면 혹시나 손을 대보시면 디퓨저에서 기계장치가 가까운 데는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저 끝방에는 거의 안 나와요. 제가 재보면 10 CMH 이하로 나오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면 거기는 원활하게 환기가 안 되는 거죠. 아이들 방에. 그래서 이런 분배 방식으로 하시되, 이 분배기는 되도록이면 중간으로 오는 게 좋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 집이다 쳤을 때 여기에 환기장치가 달렸다라고 했을 때 분배기는 여기까지 들어오는 게 낫죠. 여기서 각 곳으로 다 찢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하고,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제 배기가 빨간색이에요. 배기. 공기를 빨아들이는 거. 얘는 배기보다 급기부터. 급기는 되도록이면 거실 쪽에 구석으로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도 제일 구석으로 넣는 거예요. 급기를. 왜? 깨끗한 공기는 가장 오래 머물 수 있게끔 구석으로 넣어서 배기 쪽으로 빨려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급기와 배기는 최대한 멀리 이렇게 만들어주고, 요즘 방식은 이제 요걸 방이라고 쳤을 때 급기를 하나 넣어주고 구석에, 여기가 문이면 그 구석에 넣는 게 좋겠죠. 그리고 바깥에다 빨간색 배기를 넣어주면서 안에 있는 공기가 최대한 방 안에 머물다가 방 틈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밑으로 미세하게 흘러나가는 방식을 요즘에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공기를 하나의 집으로 흐름을 가질 수 있게끔 만드는 거고요. 방에 급기와 배기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예전 아파트들은 많이 있었어요. 그럴 때는 각 실에 대한 공기를 제가 각각의 구역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뭐가 좋냐라고 했을 때, 만약에 방이 크다라고 했을 때는 같이 집어넣어 주는 게 좋고, 대신에 대각선은 멀리, 그리고 방이 작다, 그리고 전체 공기를 나는 한꺼번에 이렇게 순환을 시키고 싶다 했을 때는 급기를 안에 넣고 배기를 방문 밖으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소음기나 이런 거는 아까 로타리 방식에 들어가는 전열교환기에 붙여서 시공하는 거라서 당연히 기계 옆에 붙는 거죠. 그렇게 구분하고,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것들은 이제 빨갛게 파랗게가 같이 돼 있잖아요. 아까 하나의 구멍으로 급기와 배기가 되는 1구짜리 그 벽부형 전열교환기입니다. 저런 거를 설치할 때는 작은 방에는 뭐 한 개만 설치할 수 있는데, 거실 같은 경우는 급배기를 얘가 급기가 됐을 때는 얘가 배기가 되게끔 이렇게 두 개를 설치해야지 원활하게 공기가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사비를 줄이거나 뭐 간략하게 했을 때는 벽부형을 쓰시는데, 제대로 공기 순환을 하려면 벽부형을 쓰시는 거는 불리합니다. 지양하고요. 요걸 보고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견적을 한번 같이 내볼게요. 그대로 해서 견적을 한번 제가 쳐볼게요. 이게 이제 30평 주택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경동 나비엔 제품 우리는 200cmH, 이건 300cmH고 200cmH짜리 하나 넣어요. 저희가 견적 칠 때 한 180만 원 넣거든요. 이렇게 넣고, 그리고 나서 얘네들은 고르는 거예요. 이제 내가 얼마나 더 싼 장비를 쓰느냐, 그 장비의 종류를 고르는 거죠. 그래서 다른 것들은 안 쓰는 거잖아요. 이거는 숨기게 해놓고, 그리고 얘가 각각의 이제 옵션으로 들어가는 것들이에요. 나는 각 실을 따로 하겠다. 여기는 이 방은 죽이고 이 방은 키게 하고, 여기는 집중 급기를 하고, 이렇게 내가 고를 수 있게 하겠다. 이런 전동 듀퓨저라든지 이걸 써가지고 할 때는 한 실에당 약 한 4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요거는 이제 내가 이제 뭐 1, 2층을 분리하겠다. 또는 뭐 여기는 게임방으로 쓰겠다. 뭐 손님방이니까 평상시는 안 쓰겠다.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장치를 쓰게 되는 거고, 지금은 잘 안 하죠. 이렇게 나도 네오 모니터는 아까 요런 업그레이드된 모니터 이런 거보다 이런 걸로 하겠다. 뭐 환풍기, 뭐 쿡탑 주방 후드니까 이런 이제 숨기기 하고, 그다음에 분배 챔버라고 하는 게 아까 이놈이죠. 이놈이 두 개 들어가는 옆에 부속하고 관련된 애들 두 개 들어가죠. 네, 보온 3중간은 이놈이죠. 이놈이 이제 총 기계 두 군데 붙죠. 외부 쪽 급기 배기 붙어서 약 한 10m 정도 보내는 거죠. 그리고 흡음 3중간은 이렇게 안에 구멍이 뽕뽕뽕 나 있어요.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그래서 음을 흡수를 해서 얘가 소음을 덜 들리게 해요. 그래서 약 한 메다당 한 1dB 정도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소음을 더 중요시 생각하겠다라면 얘를 쓰면 되고, 나는 단열이나 기미를 더 중요하시겠다면 얘를 내부 쪽에도 써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분배기까지 보내줘. 이렇게 분배기까지 보내고, 그리고 나면 이제 크리노스가 제가 여기 고급이라고 적혀 있는 게 얘를 기준으로, 보통 업체에서는 이 두 가지를 쓰게 되는데, 얘는 기본 배관이고 기본 알루미늄 배관, 얘는 우리가 말하는 이제 뭐 고급이라고 부르는데 PVC 배관. 이렇게 구부려 보면 얘는 이렇게 구부려 보면 복원이 안 돼요. 그리고 안에가 보면 이렇게 막 호일처럼 돼 있는 거죠. 이 안에 호일이 있는데 이게 가면서 여기서 부딪혀서 공기들이 많이 저항이 생기죠. 그래서 되게 가볍고 쉽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얘는 구부리더라도 안에가 밋밋합니다. 생각보다 밋밋합니다. 만져보면 겉에는 쭈글쭈글해도 안에가 밋밋한 형태가 되어 있어서 크리노스라고 부르고, 뭔가 이제 칼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왔을 때도 얘는 손상이 덜하고 얘는 손상이 잘 되죠. 그리고 얘는 무겁습니다. 그리고 공사하기 어렵습니다. 좀. 하지만 기본으로
요걸로 기준을 해서 당연히 얘가 비싼 건데 요걸로 기준해서 이제 들어가고 그리고 알루미늄 크리노스로는 안 할 거니까 얘는 숨기고 그다음에 디퓨저와 각 부속 자재들 후드캡 기타 등등은 그냥 대략 한 50만 원을 집어넣고 그다음에 기본 이제 기밀 단열 설치를 하는 방법들을 제가 이따 설명드릴 건데 그렇게 했을 때 140만 원 일반 설치 했을 때 100만 원 더 다운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로 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시공하게 되면 금액이 점점 다운 시킬 수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이제 베이직 방법이라 부르고 이 방법을 써서 기밀하는 방법을 노말이라 부르고 뭐 스페셜 방법하고 세 가지 시공 방법을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공 작업이라고 하는 거는 목조 주택은 뚫어야 할 게 많습니다. 1, 2층을 갈 때든 뚫어서 가야 할 곳이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타공 작업을 배관 길을 타공해 주는 작업을 넣게 됩니다. 그리고 경비 뭐 좀 멀게 되면 넣게 되고 이렇게 했을 때 봤을 때 견적서를 이렇게 해갖고 보내드리죠. 보내면 목조주택 일반적으로 시공하면 530만 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줄이고 싶다. 줄여볼게요. 아 나는 이거 안 하고 흰패를 써야겠어. 그냥 그리고 알루미늄 크리노스로 할래. 얘도 좀 더 간략해서 한 30만 원 정도로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한 330만 원까지 나오는 거예요. 자, 얘를 이제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린 거는 이제 설계 단계에 있어 얘를. 그러면 콘크리트 얘는 목조주택이니까 나중에 다 뚫어서 뭐 드릴로 뚫고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쉽게. 근데 콘크리트는 골조가 서 있는 상태에서는 드릴로 뚫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걸 코어 작업이라고 하면 막 이렇게 뚫는 걸로 해서 비용도 비싸고 그 안에 들어있는 설비를 다치게 할 수도 있고 골조를 상하게 한단 말이에요. 철근도 끊어버리고.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슬리브라는 거를 미리 거푸집 짤 때 넣어서 고정을 시켜놓고 붓게 되면 이만큼 비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면 여기를 땅 때리면 얘가 뻥 뚫리게 돼요. 그리고 뚫리면 얘가 되게 크지만은 이 크리노스가 여기에 딱 들어가요. 얘 크리노스에 맞는 슬리브예요. 그러면 당연히 얘하고 맞는 거는 더 큰 게 있겠죠, 이게. 그리고 뭐 이제 이렇게 더 큰 거는 또 더 큰 슬리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맞는 슬리브를 저희가 위치하고 크기하고 맞춰서 이렇게 그려드립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다 설치하고 나면 노타리 방식을 아니라 필터 박스라는 걸 설치하게 되는데 필터 박스를 여셔서 요게 이제 그 벌레 들어가지 못하는 망이고요. 여기는 프리필터, 미흡필터, 헤파 필터를 넣어서 바로 서서 이제 교환을 할 수 있게끔 쉽게 할 수 있게끔 필터 박스를 만들고요. 장비 내에 있는 필터는 1년에 한 번씩 막 교환 정도 하는 거. 그리고 대부분 다 청소하지 않고 이렇게 씁니다. 여기는 깨끗하다 보고요. 필터 박스를 이제 청소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판형같이 쓰는 제품들은 이런 케어 서비스를 불러서 쓰실 수도 있고요. 본인이 직접 하실 수도 있는데 월 한 10,000원 정도의 필터까지 교환해주는 서비스를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한기 분야가 빠르게 성장하지 않아도 저는 자꾸 의무화도 되고 확대도 되고 이렇게 하잖아요. 분명히 그리고 에너지 주택을 권장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주택의 의무 사항으로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미 거의 600만 개인가 800만 개 정렬 구역이 설치가 돼 있어. 다 썩었어 지금. 이거 너무 안 좋아. 그 단순 교체 사업도 있고요. 그리고 필터 사업도 있고, 그리고 신축 시장에는 아까 계속 들어가야 되고, 요즘에 저희가 이제 좀 큰 현장들이 많이 생겼어요. 뭐 800cm짜리 뭐 6대, 7대 들어가고, 뭐 몇천 cm가 막 이렇게 들어가는 현장들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거 보니까, 뭐 점점 시장이 굉장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양원 사업도 있고, 뭐 학교 사업도 있고, 뭐 사실 제가 건축 자재업을 거의 20년 했는데 굉장히 잘했어요. 근데 뭐 하다 보니까 흐름 못 타가지고 좀 찌그러져 있다가 이제 환기 사업하면서 그나마 좀 괜찮아진 것 같아. 그리고 재밌어. 그리고 공부할 것도 많고. 자, 이제 그럼 네. 세미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